만약에 다시 자연분만 할래? 제왕절개 할래?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미댁TV의 다미입니다. 현재 유주가 낮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낮잠 자는 틈을 타서 제왕절개 후기를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왕절개 후기 영상은 제가 옛날부터 찍어서 이렇게 올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병원 후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수술하고 난 뒤 한두 달 뒤 몸 상태, 뭐 제왕절개 수술 순서 이런 딥한 내용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미댁TV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수술한 과정부터 순서, 현재 몸 상태, 뭐 준비물 등등 정말 딥한 이야기들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수술을 할 수도 있겠다, 대비를 위해서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오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 제왕절개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했었어요. 일단 오전 9시 반에 제가 수술이었는데 오전 8시까지 제가 병원에 도착을 했었어요. 8시에 도착을 하자마자 태동 검사를 하고, 그리고 링겔 연결하고, 그리고 항생제 테스트 주사 순으로 진행을 했고요. 제왕 같은 경우는 관장을 따로 하지 않았고 저는 왁싱을 하고 간 상태여가지고 제모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3개를 다는데 한 30분 걸렸나? 진짜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무엇보다 저는 항생제 테스트 주사가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거를 이번 때도 한번 해봤었는데 이 주사가 진짜 아팠어요. 그렇게 사전 준비를 다 마치고 누워있으면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남편이랑 이제 빠이빠이 하고 수술실에 입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수술실 느낌 아시죠? 진짜 차갑고 뭔가 진짜 너무 이때 떨렸어요. 그리고 마취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옆으로 누워서 새우등 자세를 하고 있으면 척추까지 그 주사 바늘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10분 정도 지나면 다리에 뭔가 감각이 없어지면서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뭐 감각 있으시냐 어떠시냐. 근데 다리 만지는 거는 알겠는데 느낌이 안 나요. 그때 소변줄을 끼워주시는데 소변줄도 느낌은 따로 안 났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입장을 하셔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수술할 때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포감 있죠. 뭔가 내 배에서 칼로 째서 매복을 해서 뭐 이 상상이 되니까 진짜 손에 땀이 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진짜 5분 정도를 참다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돼서 자 이제 뺄게요. 하나 둘 셋 하더니만 아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애기 얼굴을 딱 보자마자 어떡해 못생겼네 부었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1분 동안 애기 얼굴 보여주시고 볼 같이 비벼주시고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애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물에 불어있고 퉁퉁 부어있고 막 피로 약간 범벅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놀랬거든요. 애기 본 다음에 그리고 수면 마취를 해주셔가지고 깊게 잠이 듭니다. 이게 제왕절개 수술 순서 다예요. 사실 아픈 건 없었어요. 근데 그 공포감, 뭔가 배를 칼로 째고 이런 느낌이 상상이 가다 보니까 공포감이 심했던 거지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좀 수월하게 저는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수술 직후 저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1주차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뭐 걷는 것도 앉는 것도. 특히 저는 훗배아리라고 하죠. 그 훗배아리가 굉장히 심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너무 심해서 원장님한테 퇴원할 때 이거 훗배아리 없어지는 거 진짜 맞냐? 정말 없어지냐라고 저는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퇴원 때까지도 훗배아리가 완벽하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훗배아리 없어지는데 거의 2주,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까지는 배에 힘도 꽉 안 들어가고 몸에 기운도 없고 기침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잠깐 후회를 했어요. 자연분만 한번 시도를 해볼 걸 그랬나? 괜히 배에다 손을 댔나? 괜히 수술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시점부터 수술 전 몸 상태처럼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현재 출산한 지 70일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저는 현재 지금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원래 코어에 그렇게 힘이 있거나 근육이 있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수술하고 난 뒤 뭔가 더 몸에 힘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수술 부위 주변을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감각이 돌아오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사실 근데 이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내 그 수술 부위가 만져지는데도 감각이 없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 그 수술 부위 주변이 약간 간지럽다고 해야 될까? 욱신거린다고 해야 될까? 약간의 느낌이 나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비 오는 날에 특히 조금 욱신거리는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출산 때 아무래도 출산하면 수술하면 누워 있잖아요. 그때 하체 부종이 너무 심하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 제가 수술까지 했다 보니까 다리 림프 허벅지 쪽에 마사지를 많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 수술 칼로 쬐다 보니까 제가 그 주변 부위를 마사지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리원 있을 때 마사지를 매일 받긴 했지만 다리 허벅지 쪽은 제가 마사지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부종이 살이 돼가지고 다리가 지금 코끼리 다리처럼 너무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산하고 하체 부종이 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녁마다 림프 마사지 하면서 또 저희 반신욕기가 집에 있거든요. 반신욕기 하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술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왕절개는 수술하고 수술 당일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물을 먹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워낙 물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물 참는 게 좀 고통스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 전날에 정말 가볍게 먹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고 그리고 점심에 과일 먹고 저녁에 샐러드 이런 식으로 정말 가볍게 먹었고 그리고 수술 전날까지도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술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물을 못 마시는 게 힘들긴 했지만 못 참을 정도로 고통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짠 거를 정말 많이 먹었다면 물 못 먹는 거에 스트레스가 좀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 전날에는 조금 싱겁게 가볍게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왁싱인데요. 제가 수술 5일 전에 왁싱을 받았어요. 왁싱을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이 왁싱을 안 하고 가면 병원에서 면도기로 그냥 쓱쓱 밀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샵에 가서 깔끔하게 왁싱을 받았거든요. 근데 왁싱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병원 면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요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왁싱을 안 하고 갔으면 이 요로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진짜 냄새 났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왁싱 덕분에 저는 한 달 동안 요로 관리도 잘했고 잘 처리해서 저는 수술 전에 왁싱하는 건 정말 추천해요. 세 번째는 준비물인데요. 준비물에 꼭 챙겨야 되는 건 저는 마이비데랑 그리고 수면 양말, 수면 바지 이 세 가지는 꼭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요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마이비데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거의 마이비데로 샤워를 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또 수술하고 나서 며칠 동안 못 쉬는데 되게 찝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마이비데로 대체해서 많이 사용을 했고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수면 양말, 수면 바지인데요. 출산 붓기는 물 많이 먹어서 몸에 열을 내서 땀으로 이제 분출을 하면 굉장히 잘 빠진다고 이제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잘 못했어요. 왜냐면 더운 거를 잘 좀 못 참는 성격이기도 해서 원피스에 그냥 다리 시원하게 해놓고 그리고 수면 양말 하나만 신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조리원에서도 그렇게 있어도 살이 막 일주일에 5kg씩 빠지길래 집에 가서도 잘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조리원 나오자마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조리원에서 진짜 살을 다 빼고 나와야겠구나. 거기서 덥더라도 수면 바지, 수면 양말 꼭꼭 챙겨서 진짜 덥게 몸을 해서 열을 많이 내서 조리원에서 저는 살을 다 빼고 나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다시 자연분만 할래, 제왕절개 할래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제왕절개 수술을 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훗배아리가 심했어가지고 그때 진짜 잠깐 생각을 했어요. 자연분만 시도를 해볼까 그랬나? 괜히 수술을 했나? 이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연분만의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원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 둘 다 고통을 겪고 낳는 게 정말 제일 힘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출산을 하라고 해도 저는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주나 저나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건강하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후회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그래도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